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체바와 메넬라우스 정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바와 메넬라우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글씨에 조금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알아볼 수 있다 그러는데 다시 필기하려고 보려 그러면은 잘 안 보인다고 못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원래 저희 중등 교과 내의 기하 내용에는요, 이 체바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이제 언제 들어서 보셨을 거냐면 이제 영재학교 준비하시면서 아마 소위 경시과정 에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시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무시무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경시과정 기하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상위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등장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KMO 유형처럼 이제 그림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 상위 과정을 배우면서 아마 이 차바 메넬라우스라는 걸 한번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상위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중등 교과 기하를 완전히 이제 뛰어넘고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상위 이론이라고 해봤자 중등 교과를 범위를요 응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도요. 앞에서 배운 내용들, 특히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 꼭 리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평행선의 성질은 반드시 리뷰를 하셔야 되는데 꼭 아셔야 될 것만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평행선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닮음이죠. 평행선이라고 해봤자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닮음을 이용하게 되는 것. 자, 닮음을 이용한다. 기하에선 항상 불변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닮음이니까 각도하고 또 뭐가? 비율이 불변량으로서 존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L이란 직선과 M이란 직선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L이란 직선에 자, 평행선을 가로지르는 여기 비율이 M 대 N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같은 평행선을 공유하고 있는 이쪽도 비율이 M 대 N으로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다뤘던 등적 변형 파트. 자, 등적 변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어떤 삼각형이 자, 요렇게 있을 때 삼각형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자, 요런 평행선 내에 존재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밑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변화하더라도 자, 밑변의 길이 L은 그대로 동일하고 다음에 높이 값에 해당되는 요 H 값이 두 삼각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A에서 A'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더라도 삼각형 ABC하고 다음에 삼각형 A', BC의 넓이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체바 증명을 할 때 얘를 이제 한번 쓸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넬라우스 정리 증명을 할 때 제가 조금 특이하게 증명을 할 건데 그 과정 내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도 평행선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게 되니까 이 내용은 꼭 복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체바 메넬라우스 중등 범위 응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응용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약에 경시 과정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있을 거냐면은 인덱스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 인덱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암기한 다음에 그냥 문항 내에 적용하는 형식으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이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이 적용되는 좀 일반적인 이런 도형이 나오지 않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꿰뚫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균형을 통해서 이 체바와 메넬라우스, 더군다나 이 체바와 메넬라우스가 동시에 쓰여지게 되는 여러 가지 경시 문제들, 그리고 더 심화된 문제들, 중등 심화된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고요. 강의 뒷부분에 가시면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 있죠. 이런 인덱스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친구들이 이거를 좀 보기 귀찮아해. 그치?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뒤에 가셔서 제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인덱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성질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그러니까 증명할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싫겠지만은 그런 설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균형. 갑자기 기하 시간에 갑자기 웬 균형이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균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우게 된 때가 언제냐? 바로 시소를 탔을 때예요. 시소를 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W라고 그냥 써볼게요. 좀 질량이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가 있고 이쪽에 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시소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얘네들이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요렇게 시소가 있으면 이렇게 칸이 나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가벼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돼? 조금 더 멀리 가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교재에서 쓰긴 했지만 그 아르키메데스의 명제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제가 거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써놨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인덱스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이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지렛대의 원리. 여러분들 지렛대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시소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쪽 거리가 A고 이쪽 거리가 B다. 얘네들이 균형을 잡으려 한다면 W 곱하기 A가 스몰 w에다가 B 곱한 게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렛대의 원리를 그냥 요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삼각형에다가 적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거를 위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질량이 5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똑같이 시소에 질량이 3짜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균형을 맞추려 그러면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 길이가 3이어야 되고 이쪽 길이가 5가 돼서 이쪽에 곱한 두 개의 값 5 곱하기 3. 자, 이쪽에 곱한 3 곱하기 5 한 개 갖게 되면 이 위치에서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삼각형, 기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 전환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여기 있는 질량과 여기 있는 질량이 어느 한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한 지점 내에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바꿔보는 거냐면 지금 5, 3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5짜리가 한쪽, 3짜리가 한쪽에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무게가 1인 친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조금 잘못한 거, 잘못은 아니고 숫자를 조금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금 후회가 막 드는 이유가 뭐냐면 5, 3인데 제가 지금 잠깐 시간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막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는데 몇 개를 그릴 거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를 그렸어요. 자, 얘를 왜 16개를 그렸느냐? 지금 시소에 모든 공간에 일자리의 무게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5라고 하는 질량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이게 5라고 하는 질량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이쪽에 3이라고 하는 질량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얘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16개가 이렇게 균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면 되냐면 그냥 정확하게 반 여기가 되겠죠. 여기 지점에다 뭐를 놓으면 될 거야? 이렇게 받침대를 놓으면 될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되면 5자리 쪽에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3자리가 아니지 1자리가 몇 개 있어야 되고 3개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5개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 균일하게 분포된 것이 이런 식으로 무게가 똑같이 맞아내기 위해서는 거리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렛대 원리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서 지금 배운 거 균형을 잡기 위한 거 얘를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쓸 거냐면 삼각형뿐만 아니라 다각형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지. 조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자꾸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균형이 맞는다. 삼각형에서 무게의 균형이 맞는다. 그 지점이 어디였죠? 무게중심이죠. 그렇죠? 무게중심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이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 종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제는 밀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데 자, 갑자기 선생님 수학 시간에 왜 밀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이 밀도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종이의 두께를 말합니다. 종이의 두께.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종이의 두께가 일정해요. 종이의 두께가 일정하면 무게중심 잡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좀 들고 있는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한 손가락에 이렇게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얘가 무게가 맞아야 되니까 얘를 반으로 이렇게 접는단 말이야.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되죠. 왜 반으로 접느냐는 거야. 왜 반으로 접냐면 종이의 두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무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벌이면 되느냐? 이 꼭지점에서부터 자, 요렇게 접습니다. 어떻게? 두 개 길이가 같게.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등적 변형. 자, 무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뭘로 연결가 되는 거지? 종이의 넓이와 연관이 되겠죠. 자, 봐봐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적 변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요렇게 평행선을 그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h로 같은 상태가 되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하고는 넓이가 같아요. 그 말인즉슨 종이가 밀도가 균일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의 무게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한 손가락으로 세울 수 있는 무게 중심은 이 선 어디엔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알다시피 선 두 개가 있으면은 교점 하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긋게 됐을 때 나오는 점이 무게중심 G. 결국에는 자, 무게가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두 개. 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두 개. 심지어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두 개도 모두 넓이가 같다. 한마디로 무게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렸을 때 손가락을 올렸을 때 얘는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랑 저기 있는 지렛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삼각형이 이렇게 똑같은 삼각형이 있어요. 똑같은 삼각형이 있으면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얘를 균일한 무게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디어를
거꾸로 가져가는 거야. 거꾸로. 왜? 이쪽이 지금 균일하잖아요. 그쵸? 균일한 거. 얘를 뭘로 보는 거지? 종이로 보는 거야. 그치?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균일한 거를 오히려 한쪽으로 몰은 무게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봐봐. 여기에 무게가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 이 상태에서 만약에 꼭지점에 어떤 무게로 모아서 만약에 표현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밀도가 모두 균일하고 무게가 모두 동일하니까 넓이가 같게 세 조각으로 잘라낸다면 여기 꼭지점에 질량이 모두 같은 추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넓이가 같게 세 조각으로 잘랐어. 뭐 어떻게 이렇게 잘리겠죠.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잘리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무게, 여기 있는 무게, 여기 있는 무게가 같게 될 테니까 그 무게가 모두 동일하게 한 점 위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조기 아이디어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 아이디어가 돼버리는 거야.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봐. 질량이 m 잡혀 있으니까 지금 지렛대의 원리를 연쇄적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두 개의 질량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두 개의 질량에서는 질량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시소를 태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이 시소를 태웠다 라고 한다고 하면 받침점이 동일한 거리에 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아이랑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제는 얘가 균형을 잡는 위치를 알게 되었으니 이 위치에 여기 있는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보라색 질량은 EM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M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얘랑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 질량이 이고 얘 질량이 그의 반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균형점을 잡으려 그러면 얘랑 얘 비율이 얼마여야겠어요? 2대 1 이렇게 와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무게중심의 비율이 얼마가 된다고 배웠어요? 2대 1이라고 배운 거고, 심지어 어떤 것도 배웠더라? 여기다가 해볼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무게중심 성질에서 뭘 배웠지? 여기 생기는 6개의 삼각형이 모두 넓이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얘기인 게 왜 그러냐면 6개의 넓이가 같아야 뭐가 같게 되고 6개 무게가 같게 되고 그 무게가 균형을 동일하게 이룬 점이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지금 삼각형을 했으니까 다각형으로 가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 북과고의 1차 면접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로 구술 문제로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제가 이거 이제 갔다가 들어온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대답했어?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학교에서 배운 것이 반 쪽에서 연결을 한 거고 다각형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걔를요, 다각형이 있으면 걔를 삼각형으로 일단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요. 그러면 그 무게중심끼리 연결한 새로운 다각형이 나올 거고 걔를 다시 삼각형으로 쪼개고 얘를 무한히 반복하면은 그 다각형의 무게중심이 나올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일까라는 거지. 맞는 얘기일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사각형만 생각해봐도 그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고자 지금 그 친구가 한 말처럼 사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삼각형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얘를 가지고 여기에 무게중심 지원이라는 게 하나 생겼죠. 여기 삼각형에 해당되는. 다음에 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무게중심 G2라는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G1이랑 G2 두 개가 나왔는데 무게중심은 몇 개예요? 한 개 아닌가요? 그럼 이때는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운 좋게 막 연결을 해서 무게중심이 한 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개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삼각형이 있으면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찾았어요. 이런 방법으로 찾으면 되겠죠. 얘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 얘도 무게가,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삼각형, 이건 제가 선생님이 인덱스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인덱스 좀 쓰겠습니다. 자, ABCD가 있으면 삼각형 ABC의 무게를, 그러니까 넓이가 되겠죠. 여기서는 S1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다음에 ACD의 넓이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S2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S1과 S2가 지금 여기서는 뭘로 표현됐어요? 넓이로 표현했지만 밀도가 같으니까 얘가 뭘로 표현된다고요? 무게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무슨 상태랑 똑같은 거냐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에 지점에 여기 있는 무게가 한 지점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아이디어의 반대. 그러면 여기에 S1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 거고, 여기 무게중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S2라고 하는 질량이 있다,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럼 거꾸로 얘도 시소로서 무게의 평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지? 제가 어느 게 더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사각형의 무게중심 G라는 것이 서로의 어떻게 된다 그랬어? 곱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이쪽이 거꾸로 길이가 S2, 이쪽 길이가 S1 하면,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죠? 그러니까 이 질량비의 역으로 어떻게 돼야 돼? 길이를 내분이라는 거 선생님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중간에 거꾸로 나누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각형의 무게중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얘를 어떻게, 이거를 체바 맨넬라우스 한다는데 갑자기 얘를 왜 쓰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요. 이제 잘 보세요.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줄 거냐면 이제 뭐 중선 분할,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분할, 자, 이런 것들로 일단 예제를 보여줄 거야.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길래 너가 지금껏 배운 거를 할 수 있었는지.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 강의에 꿰뚫는 주제가 뭐라 그랬지? 균형이라 그랬죠. 균형.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왜 갑자기 균형 얘기가 다시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배울 때도 그렇고 특히 삼각형의 오심을 배울 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쉬워. 뭐가 쉽냐면, 두 개의 직선이, 자, 이렇게 지나가면요, 두 개의 직선이 지나가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기죠. 교점이 생기고 다음에 당연히 교각이 생길 거예요.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 두 직선이 평행하지만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성립이 돼.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봐보세요. 직선이 지금 몇 개 있지? 하나, 둘, 세 개 있죠. 직선이 두 개가 지나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세 개가 똑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만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냥 확률적으로 이걸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삐끗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다라는 게 뭐냐? 세 개의 직선 또는 뭐 선분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뭐 이런 그 작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겠지. 자, 세 개의 직선이나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마치 누구처럼 무게중심처럼 해석이 되게 되면 뭐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느냐? 삼각형의 오심에 관련해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봐봐요. 무게가 M 같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종이가 되게 불량품이야. 똑바로 안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쪽은 엄청나게 두껍고 이쪽은 엄청나게 얇아. 무슨 뜻이야? 밀도가 동일하지가 않아. 그럴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재를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M이 아니라 여기 질량이 모두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야?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5M이야. 여기가 2M이야. 여기가 예를 들면 4M이야. 그러면 무게중심의 위치가 여길까? 다른 곳이겠지. 하지만 어딘가 내부엔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 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오심뿐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쓸게요. 밀도가 균일하다, 균일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와 있는 질량들 있죠. 그렇죠? 질량비가 다를 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체바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체바랑 메넬라우스를 다 결합을 해서 일반적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일반적 분할. 이 삼각형이 막 잘려. 다만 어떻게 잘려야 돼? 한 점에서 만나게 잘려야겠죠. 막 잘리게 되었을 때 선생님 맨 처음에 강의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저기가 막 이제 인덱스 외우게 되니까 그 전에 외워가지고 막 문제 풀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적 분할이 되었을 때 모든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 분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체바 메넬라우스가 아직 뭔지 배우지도 않았지만 메넬라우스를 얘를 말이 좀 어려워요. 질량 해석처럼 한번 해보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질들, 뭐 중설 분할이나 가계 이등분선 분할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준다 그랬잖아. 걔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잠깐 치우고 이쪽으로 와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좀 공식처럼 외우고 있었던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일반화된 식을 좀 보고 얘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체바 메넬라우스 같은 경우가요. 여러분 자소서에도 굉장히 잘 쓰는 주제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신기했다 이게 아니고 얘의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깨달아 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해석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중선 분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선 분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 자, A, B, C.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A에서 BC의 중선에다가 BC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중선을 분할해 놓은 거지. 자, 여기 분할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B랑 자, 이쪽 B가 1대 1이다 해서 일단 삼각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쪼개져 있어.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일을 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냐면 B에서 하나를 더 긋습니다. 이렇게 쭉 커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여기가 M이고 여기 길이가 N이 되도록 나눴다 이거지. 그치?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야? 여기랑 여기 비율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할만해요. 좋았어.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했다가 갑자기 얘가 딱 나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망했다. 그치? 아니야. 굉장히 쉬워. 잘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질량을 갖다 놔보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1대 1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냐면 여기에 받침점으로 B랑 C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질량이 1인 놈이 있고 이쪽에 질량이 1인 놈이 있다라는 얘기죠. 말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 얘의 비율을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아까 한 것처럼 질량이 얼마짜리가 있다? 2짜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잘 봐요. 여기 시소에 무게를 맞춰봅시다. 근데 얘랑 얘의 시소 무게를 맞춰야 되니까 편의상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내가 그냥 X 이렇게 한번 놔볼게.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쪽 무게가 맞아야 되니까 MX에다가 MX가 누구랑 같아야 돼? 2 곱하기 N이랑 같아야 돼. X가 얼마예요?
m분의 2n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질량은 얼마여야 돼? m분의 2n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다 했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얘랑 시소가 맞아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 곱한 i랑 요거 얘랑 1 곱한 i가 같아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가 또 막 PQ 놓고 이런 거 하지 마. 뭐만 보려고 하는 거야? 비율만 보려고 하는 거야. 얘랑 얘의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 있으면 돼? 반대로 들어가 있으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m 대 2n 대 1이니까 얘 같은 경우엔 2n 대 m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이것도 안 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비율이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여야 돼? 길이가 m이어야 되고 여기 얼마면 돼? 2n이면 되는 거야. 오, 중선으로 이렇게 쪼개고 들어와서 m 대 n으로 어떤 선분이 나눠졌을 때 걔가 이쪽에 와서 나누는 거는 m 대 2n으로 나눠진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여기가 2n인 거를 몰라야 하느냐? 그렇다면은 다시 제 강의 앞으로 돌아가셔서 앞에 처음에 시작한 뭐를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평행선의 성질을 복습하고 오셔야 돼. 자, 이거를 그냥 알 수도 있는 게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잘 봐봐. 자,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평행선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얘랑 어떻게 돼? 평행해. 그지?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기억나요? 요렇게. 자, 이거 내가 그렸어. 그러면 여기 비율이 여기 비율하고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고. 그죠?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평행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자, 봐봐. 빠른 친구들이 따라왔을 텐데. 자, 평행선에 두 개가 쪼개고 있는 게 자, 요거 때 요거 비율이 지금 얼마야? 1대 1이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거 때 요거 비율도 얼마여야 돼? 1대 1이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n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도 비율은 얼마일 거야? n일 거야. 1대 1이니까 여기가 n이겠지,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여야 돼? 2n이어야 되는 거는 똑같이 평행선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도 안 외워도 풀 수 있어. 자, 다음 볼게요. 가계이동 분선을 하나 봐야 되는데 이거 강의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제가 원래대로라면 좀 더 크게 그리는데 조금 작아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보기에는 이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넓혀서 보셔도 되고 예, 일단은 제가 편한 대로 해야 되니까. 자, 가계이등 분선이 뭐냐면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ABC라고 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똑같아. 근데 이번에는 A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쪼갰는데 여기 길이가 같게 쪼갠 게 아니고 여기랑 여기 각이 똑같이 쪼개진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저기 B에서 시작한 것처럼 여기서 시작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쪼갰어. 으악 쪼갰어. 쪼갰더니 똑같게 얘도 여기 대 여기가 M 대 N이 됐어. 여전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예요? 여기 B를 알고 싶은 거겠지. 그치? 여기선 살짝 트릭이 있어요. 무슨 트릭이 있느냐? 하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지. 뭘 풀 수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하나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각이 같아. 그럼 여기가 A 길이고 여기가 B야. 자, 그럼 여기 대 여기 비율이 똑같이 어떻게 되죠? A 대 B 비율이 되는 거는 중학교 때 교과 과정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각이 이렇게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를 더 써야겠네요. 여기 길이가요 P고 여기 길이가 Q라고 한번 놔보자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되는 거야. 뭐까지는 되는 거냐? 여기 대 여기 비율이 얼마다? P 대 Q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요것만 할 건데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 바로 뒷 내용이 뭐예요? 밑에가 1대 1이 아니라 P 대 Q로 나누는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면은 요 바로 뒤에 교재에 있는 내용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잘 따라와야 돼. 요번에도 어떻게 할 거예요? 무게를 올려놓을 거야. 근데 잘 봐봐. 여기에 무게가 있고 여기에 무게가 있는데
얘가 지금 P 대 Q로 나누고 있다라는 건 여기다가 P, Q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너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서로 곱한 게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가 무게가 얼마 있다고 보는 거지? Q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쪽에 무게가 얼마 있다고 보는 거야? P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PQ, PQ 같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균형을 이룬 거죠. 말되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중간에서 균형을 이뤘으니까 중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만나는 점을 얘기한 거지 중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질량이 얼마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P 플러스 Q의 질량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여기에 저쪽을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네요. 자, 여기에 질량을 X라고 한번 놔 봅시다. 자, X라고 놓으면 이건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별거 아니야. 잘 봐봐. 자, 이쪽 MX가 요거 곱한 거예요. 그죠? 요거 곱한 거랑 같아야 돼. N에 P 플러스 Q.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의 질량이야? X의 질량이니까 얘는 N분의 N에 P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질량을 알아냈어. 얘가 얼마래? N분의 N에 P 플러스 Q래.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랑 균형점을 잡고 싶은 거니까 여기. 자, 그럼 봅시다. N분의 N에 P 플러스 Q 대 P예요. 근데 길이 B는 어떻게 들어와야지? 반대로 들어와야지. 그지? 근데 비율은 일단 어떻게 쓸 수 있어? N에 P 플러스 Q 대 MP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MP가 어느 쪽이야? 이쪽이라는 거지. MP. 다음에 N에 P 플러스 Q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밑으로 1대1로 쪼개놓던 1대1로 쪼개놨을 때는 평행선 거서도 할 수 있었어. 더 쉽게 1대1로 쪼개놓던 중선 각의 이등분선으로 쪼개놓던 안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안 주고 밑변을 P 대 Q로 쪼개놓던 우리는 균형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중등에서 배운 내용 평행선 긋고 안 그러면은 뭔가 넓이값 가지고 다 하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근데 간단하게 질량으로 하니까 어때? 되게 쉽게 잡죠. 그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선생님이 반은 아니구나. 한 3분의 1은 한 것 같아. 자, 지금 한 것만 조금 이해가 돼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체바, 메넬라우스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잘 따라올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 약 5분? 안 그러면 10분 정도 잠깐 힘들어. 왜 힘들어? 선생님 뭔가 많이 쓸 거야. 쓰는데 어떻게 쓰니? 막 인덱스 삼각형 ABC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귀찮은 거. 그걸 쓸 거거든. 근데 그걸 내가 외우라고 쓰는 걸까? 아니, 원래는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 원래는 우린 그렇게 안 풀 건데 원래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오늘따라 글씨가 더 날아가네요. 자, 체바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체바의 정리라고 하는 게 되게 분필이 자, 봐봐. 너네가 예전에 봤던 거 안 그러면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얘가 얼마나 비호감인지 한번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되게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안 좋다라는 걸 여기서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 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꼴랑 꼭지점 3개, 변 3개 있는 거고, 그렇지? 각도 꼴랑 3개 있는 건데 이거 해석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사각형도 아니야. 막 다각형, N각형도 아니야. 삼각형이 이렇게 많아.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신기하게 각 꼭지점. 자, 이 꼭지점을요. 조금 정의라고 갑시다. 정의는 아니고 용어 정리죠. 여기 있는 삼각형을 이룬 요 ABC 있죠. 점 A, B, C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삼각형을 이루는 정점, 안 움직이는 점이란 뜻이야. 정점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정점이 있고 자,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인덱스가 P, Q, R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PQR 점, 요 점 있죠? 요 점 PQR. 자, 얘를요. 얘가 선을 분할하는 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분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분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대로 보고 한번 써볼게요. 잘 봐. 비호감 간다. P, C 길이 분의 B, P 길이
곱하기 QA 길이분의 QC 길이 곱하기 BR 길이분의 RA 길이를 곱하면 1이 된다. 벌써 하기 싫지? 이게 제바의 정리예요. 이게 제바의 정리야. 선생님 보고한다면서 잠깐 훌쩍 보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선생님이 배울 때도 어떻게 배웠냐면 이걸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봐. 이렇게 배웠어. 너네들도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돌아가면서 외울 때 이렇게 배웠지? 분점, 정점, 분점, 정점, 분점, 정점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이거는요. 지금 선생님이 녹색으로 표시한 건 분자에 올라가 있던 분모에 올라가 있던 상관은 없어. 그런데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는 맞는 거지. 그지?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친 게 다 지금 어디가 있어? 분모에 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직선에서의 순서대로 이번에는 정점, 분점, 정점, 분점, 정점, 분점. 그죠? 얘도 같은 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야. 그지? 그랬더니 1이 됐대.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인터넷 강의니까 누구도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나한테 들리게 물어는 봅시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본 다음에 1이 나와 이게 아니고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재미 물론 없겠죠. 얘가 의미하고 있다는 게 얘가 의미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얘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지. 이게 1이 나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 생각을 해보면 잘 봐봐. 얘네들끼리 서로 비율로 곱했는데 1이 나왔다라는 건 얘네들끼리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지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야 누가 나와? 1이 나와. 그럼 지워진다는 건 무슨 뜻인데? 지워진다라는 거는 같은 값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같은 값이 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야? 비율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치? 비율이 동일하다는 건 또 무슨 얘기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균형.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체바 메넬라우스가 관통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지? 균형이라는 거지. 그 균형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걷는데 말이야. 특이하게 한 점에서 어떻게 돼? 세 개의 직선이 만나. 이게 되게 힘든 일인데 만났다 이거야. 그치?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비호감을 시작한 거 비호감의 끝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비호감의 끝인데 선생님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알아보기 쉽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 여기서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증명은 선생님 하는 방법은 교재에 여러 가지 써놨는데 아까 얘기한 등적 변형 가지고 할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동그라미 16개 그린 것처럼 똑같은 거나 3개 그려야 돼. 잠깐만 기다려요. 강의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PPT 안 쏴요? PPT로 하면 쉽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냥 띡 싸서 삐뚤어졌어. 괜찮아?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삐뚤어지는 거. 나도 쏘고 싶어.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KMO 같은 진짜 기하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PPT로 쏘면은 그림이 이미 나오잖아. 네가 글을 읽은 다음에 그림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게 딱 그림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딱 본 다음에 대충 60도, 대충 45도 이거 되잖아. 근데 원래는 그게 안 돼야 된다는 거지. 왜? 그림 그리는 것도 뭐야? 기하 학습의 기본이야. 그치? 그럼 선생님 다 그려서 할 건가요? 아니, 지금은 평면 도형이고 꼴랑 삼각형이니까 이러고 하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무슨 단원이 나와요? 입체 단원이 나와요. 입체 단원. 입체 막 정의신면체 나오는데 막 나보고 그거 어떻게 그려? 그거 그리고 나면은 수업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써서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어떻게 하겠다. 삐뚤삐뚤 보기 싫더라도 다 그려서 하겠다. 그래도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어때? 알록달록 예쁘게 하잖아. 필기하는 맛이라도 있게. 이제. 자, 봐봐. 선생님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뭘로 표시할 거야? 넓이로 전환할 거야.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좀 쉬웠는데 갑자기 또 어려워질라? 안 어려워. 넓이로 전환할 거야. 전환할 건데 애들이 잘 못 보는 게 있어서 이것만 보고 갈게. 자, 삼각형 있잖아.
이게 평행선 내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가 이렇게 쪼개져서 여기 삼각형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이렇게. 그지? 여기에서 내가 누굴 쳐다볼 거냐면 자, 여기 하고 이쪽 삼각형을 쳐다볼 거야. 이렇게. 이쁘게 색칠까지 해줄게. 자, 이쪽 삼각형을 쳐다볼 거야. 그치? 이 삼각형 쳐다보는데 자, 따라와봐. 평행선의 높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쪼갰을 때 넓이 B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자, 요 삼각형 색칠까지 여기 안 한 데까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 B는 어떻게 될 거야? M 대 N이겠지. 그치? 그런데 봐봐. 여기다 평행선 하나 더 걷어 내가. 요렇게. 그치? 평행선을 그으면 요쪽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도 어떨까? 넓이가 M 대 N으로 같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이 동그라미랑 X를 똑같이 빼낸 선생님이 지금 칠한 빨간색하고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같은 비율이 빠져나갔으니까 요 두 개의 넓이도 얼마라고 볼 수 있어? M 대 N이라고 볼 수 있어. 맞아? 또 막 숫자로 증명해 주세요. 맞아. 잘 모르겠으면은 등적 변형 다시 보고 와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봐봐. 넓이 B인데 M 대 N이라고 하는 뭘로 전환했니? 길이로 전환하지 않았니? 그지? 그럼 얘도 길이가 뭘로 전환될 수도 있어? 넓이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 그지?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이거 세 개 그린 이유가 있어. 색칠을 야무지게 해야 돼. 자, 여기 하고 자, 여기를 보는 거야. 삼각형 요렇게 두 개. 요렇게. 그치? 자, 그러면 야, 이거는 내가 되게 친절하게 해줄게. 잘 봐봐. 요거 녹색 삼각형을 뭘로 할 거야? 분자로 올릴 거야. 요렇게. BP. 왜? 요 길이 대 요 길이 B가 이 넓이 B니까. 맞지? 자, 그럼 BP 대 여기 빨간색 넓이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아이고, 세 개 놓고 하려니까 죽겠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PC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말되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뭘 할 것 같아? 색깔이 더 필요해. 여기 삼각형을 볼 거야. 이쪽하고 이쪽을 볼 거야. 자, 이렇게. 그지? 자, 여기도 요거 비율은 어디랑 어디야? 요거 아니겠어? 이제 뭐 하려고 하는지 대충 보이지? 그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요쪽 노란색을 뭐라고 쓸 거야? QA 분의 이쪽 주황색을 QC라고 쓰겠지 내가. 멍 때리고 보지 말고 내가 누구 따라가고 있니? 이거 따라가고 있는 거 보여? 그지? 자,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제 비율이 이쪽 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이쪽 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잘 쳐다보면 신기한 게 이쪽 비율에 해당되는 게 이 삼각형이야. 그렇지? 이 삼각형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지? 다음에 이쪽 비율에 해당되는 게 누구야? 얘야. 으악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니? BR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빨간색 RA에 되는 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봐봐. 같은 색깔끼리 지워봐봐. 이거랑 넓이 같지? 그지? 같은 삼각형 아니야. 같은 삼각형. 그지? 근데 선생님 그림이 다른데 그러지 마. 이거랑 같은 거야. 그지? 같아. 다음에 QC 요거하고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지? 요거하고 같아. 선생님이 너네는 지금 잘 티가 안 나니? 실제로는 난 이거 녹색으로 하고 이거 노란색으로 했는데 잘못했는데 아무튼 똑같아. 얘랑 얘도 어때? 요렇게 같아. 그러니까 다 곱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1이 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넓이 값으로 보건 길이 비율로 보건 얘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균형을 잡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의미인데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외곽선에 뭐를 줄 거야? 비율을 막 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어떻게 풀었을까? 지금까지는 그냥 외워서 풀었다라는 거지. 외워서. 자, 그러면 아저씨랑 하는 건 외우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럼 수학을 외우는 게 아닌가요? 수학도 외우는 거야. 외울 거 외우고 해야지. 그러니까 외워서 해도 괜찮은데 좀 더 재밌게 우리는 뭐를 준비하니까? 영재들이니까. 그치? 자,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를 예제 1번 가지고 한번 선생님 얘기를 해볼게. 나 왜 이러고 있니? 자, 예제 1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예제 1번은 똑같아. 생긴 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A, B, C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야,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겠지, 그지? P, Q, R 이렇게 돼 있어. 자, 문제에서 준 건 뭐 줬냐면 BP 대 PC가 4대 3. 자, 여기가 4에 해당되는 거고 길이가 4가 아니야. 비율이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비율이 4대 3이다. 다음에 CQ 대 QA가 1대 1에. 선생님 그림 한참 잘못 그렸네. 하지만 그리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 그치? 이쪽이 얼마야? 여기가 1이고 여기 비율이 얼마인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1대 2. 그랬을 때 당연히 찾으라는 게 누굴까? 얘 대 얘 찾으라는 거 아닐까?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 해봅시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한번 외운 대로 해봐. 외운 대로. 자, 간다. 분점, 정점, 3분의 정점, 분점, 정점, 4 곱하기. 이쪽 되어야겠지? QA 2분의 이쪽 1 곱하기. 분점, 정점. 너무 빠르니?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이렇게 안 풀 거기 때문에 그래. 자, 천천히 따라와 봐. 저거 그대로 한 거야. 그대로 한 거야. 그럼 어차피 여기 숫자 있잖아. 이거 1, 2 지워지네.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니까. BR 대 AR이 거꾸로 2, 3이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비율이 얼마고? 3이고 여기 비율이 2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배운 선생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균형으로 들어가 보자. 기하 선생이 갑자기 막 균형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뭔가 도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 자, 똑같이 써볼게. 이거 표시하기가 조금 선생님 귀찮아. 그냥 써볼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인덱스대로 안 할 거야. 인덱스 안 쓸 거야. 대신에 뭐를 할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색칠 공부, 그림 그리기 이런 거 할 거야. 자,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4, 3이야. 그러면 여기 질량이 있고 여기 질량이 있는데 여기 질량이 얼마 있다고 생각한다고? 4? 하지마. 3이지. 여기는 4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쪽 12, 이쪽 12 균형 맞았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얼마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 그치? 여기 12 있다고 생각해도 될 거야. 이렇게. 이건 선생님 보너스. 이거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보너스. 자, 그럼 봐봐. 여기 4 있지? 자, 여기 봐볼까? 여기 1 곱하기 4니까 4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여기는 2 있으니까 여기 질량 얼마 있으면 돼? 2 있으면 되겠네. 맞아? 자, 그럼 봐봐. 질량 다 나왔네. 여기 3 있고 여기 2 있어. 이것 대 이거 비율은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2 대 3 이러면 되겠다. 그지? 비호감이 채바가 어떻게 됐어? 그 포감이 되는 순간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래서 뭘 하라고 하는 거야? 수학의 원리를 똑바로 배우라고 하는 거지. 똑바로. 여기서 선생님 보너스 하나 더.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게 어딜까? 메넬라우스는 이제 어디 보냐면 이 안쪽 보거든. 근데 하는 건 똑같아. 왜 똑같아? 봐봐. 여기 2 있지. 여기 12 있지. 그지? 자, 이것 대 이거 얼마일 것 같아? 12가 아니지. 미쳤나 봐. 나 이거 왜 10이라고 썼어? 10, 곱해서 10이라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래. 심지어 선생님 이거 왜 들고 이거 왜 들고 있는지 아니? 이것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게 선생님 교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재는 저기 앞에 목 잡아야지 해서 이렇게 앞에 펴놨고요. 선생님 들고 있는 건 잠깐 보여줄까? 이렇게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되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교재가 조그면서 인덱스가 안 보여.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사인펜으로 크게 그림 그려온 거야. 이거 그리려고. 안 보여. 늙으면 이래. 깜빡깜빡해. 이해를 해. 자, 여기 2구, 여기 7이야. 그지? 그러면 야, 이것 대 이거 얼마게?
7대 2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지 않아? 그러면 여기 2 있고 여기 3 있네. 여기 5 있겠네. 맞아? 그럼 5 있고 여기 4 있네. 이것 대 이건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안쪽 다 아는 게 메넬라우스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비율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삼각형에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지? 그 균형에 따라 비율을 싹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지. 싹 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아까 무슨 얘기 했어?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모두 같기 때문에 1, 1, 1 이렇게 됐었는데 봐봐 지금 보니까 여긴 얼마짜리? 2짜리, 여기 3짜리, 여기 4짜리 질량이 어때? 다 다르지? 이게 뭐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종이 두께가 다른 거야. 종이 두께. 그러니까 종이 두께가 다른 곳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때는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 이건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 내에서 선생님이 이제 풀면서 보면 알겠지만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기더라도 얘가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다 쓰거든요. 다 써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조금 요 바로 뒤에 풀 그 예제 연습이죠. 연습 문제 3번에 보게 된 문제가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좀 희한하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안 생겼어. 이제 그래서 그 체바 정리가 적용되는 이제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지 체바 정리가 똑바로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거 교재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우리가 지금 보듯이 A, B, C가 있고 이렇게 안쪽에서 PQR 있으면 안쪽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경우 지금 방금 예시에서 한 거야, 그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거 좀 특이한데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AC의 연장 BC의 연장이 있어. 이거 연장을 왜 걷냐면 여기 C라고 하는 정점이 있죠. C라고 하는 정점에서 분점이라고 하는 게 꼭 안쪽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왜?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내분점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외분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분점이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지? 또 얘도 여기 얘도 이쪽에 뭐가 있어? 분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이거 보면서 이제 기하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뭔가 방심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알 텐데 여기에다가 자 체바 정리는 2개의 선이 아니라 몇 개의 선이 잡혀야 된다고? 3개의 선이 잡혀야 된다고. 3개의 선이 잡히는데 나머지 1개의 선이 어떻게 잡히는 거냐? A에서 시작된 I가 분점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얘를 걷는데 얘가 어디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나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야?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들어줄 건데 이런 식으로 균형점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균형점이 거꾸로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외분으로 가게 되면 바깥쪽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게 되는 이런 걸 모르는 친구들은 저기 있는 공식 아무리 외워봤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제 근데 이것도 그건 할 수 있어. 여기가 A, B, C가 뭐고 정점이고 여기 있는 요 점, 요 점, 요 점 세 개가 뭐야? 분점이잖아. 그렇지? 그 선생님 아까 한 것처럼 분점, 정점, 분점, 점점 이거 하는 거 있지, 그렇지? 그거대로 똑같이 하면은 되기는 해. 되기는 해. 그러려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저걸 이제 정점, 분점 개념으로 그냥 비율값 봐서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게 정점이고 어느 게 분점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이게 정점이고 이게 분점인지 줘요? 줘요. 근데 분점, 정점이란 얘기가 없지. 대신 어떻게 줘?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ABC가 뭐가 될 거고? 정점이 될 거고 AB의 연장선상에 한 점을 잡아서 C랑 있고 이러면 이게 분점인지 어떻게 해야 돼? 알아봐야 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벌써 다 썼네.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천천히 가볼게. 체바랑 메넬라우스 정리가 이제 어려운 게 이렇게 해서 정점 분점을 잡아 놓더라도 첫 번째 어려운 이유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라. 정점 분점을 못 잡아. 그치?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분할에 활용을 못해. 이래버리면은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어디다 쓰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지. 자 지금껏 얘기를 했으니까 저거 2개의 예시를 다 들어줘 볼게. 일단 교재에 연습 문제 연습 1번에
1번하고 3번 두 문제를 풀어줄 건데, 자, 1번 문제는 나 이번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안 풀 거고, 교재 내에는 굉장히 삼각형이 막 나와 있는데 나는 아무렇게나 그릴 거야. 기아 선생이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돼요? 미안해. 잘 맞춰서 그리고 싶은데 꼭 맞춰서 그려야 되는 건 그려. 근데 여기서는 이게 그림 생긴 걸 본 다음에 이게 대충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자,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AR하고 RB가 1대 4야. 여기가 1대 4. 다음에 BP하고 PC가 2대 3. 여기가 2대 3.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게 싫었던 것 같아. 문제 읽는 게. AR 대 RB, 뭐 BP 대 PC 막 이거 찾아야 되니까. 근데요, 그거 선생님이 이제 편의를 위해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내용 배우는데 집중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써주고 보기 좋게 저렇게 색깔 칠해주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덱스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더라도 깨끗하게 인덱스로 정리하는 거는 당연히 연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렇게 푼다고 나도 그렇게 할래요. 아니야. 인덱스로 깨끗이 쓰는 법도 아셔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은 안 할 거야. 자, 구하는 건 어디 구하래? AQ 대 QC를 구하래. 선생님 어떻게 구할 것 같아? 귀찮은 게 아니고 그냥 쉽게 갈 거야. 자, 여기 4, 여기 1, 이쪽에 얼마 있으면 돼? 4 있으면 되네. 그렇죠? 그럼 곱하면 4로 맞았어. 다음에 여기가 2대 3이네. 이쪽에 1이니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어? 이쪽에 2인데 이쪽이 3이에요. 곱해서 같아지는 게 왜 없어? 2분의 3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얘면 되죠? 2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8대 3 아니겠어? 그렇지? 8대 3. 그러니까 잠깐만요. 선생님이 뭐를 잘못했나? 1, 4, 4, 1 맞고요. 여기가 2대 3이니까 아이고, 그쵸? 뭔가 잘못했다 했어? 늙으면 이렇습니다. 3분의 2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건 얼마야? 3 넘어가면 12대 2 아니야? 12대 2. 그러면 얼마야? 1대 6. 그치? 그러면은 이쪽이 1이고 이쪽이 얼마면 돼? 6이면 되겠다. 간단하게 문제 풀었죠? 자, 좀 특이하게 생긴 거. 3번 보세요. 3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선생님이 그냥 이게 문제만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교재에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것만 보면은 인덱스를 좀 잘 보셔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 그림이 없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림을 그리면서 파악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 인덱스를 괜히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문제 인덱스를 봐봐. 인덱스 어떻게 돼 있니? A, B, C가 이게 잘 그려야 되는데. 자, 대충 그린다. 자, A, B, C가 이렇게 있어. 이제 A, B, C가 있고 다음 인덱스가 어떻게 가 있냐면 여기서 얘를 쭉 연장을 해서 다음에 여기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연장을 한 점. 이 점을 뭘로 줬어? P로 줬어. 다음에 B에서 이렇게 연장을 했어. 연장을 한 다음에 C랑 이렇게 닿는 점. 아이고야. C랑 이렇게 닿는 점. 이 점을 뭐라 그랬어? R이라고 했어. 다음에 다시 잠시만 A, P, A, C 얘 교점 이렇게 닿는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닿는 점 얘를 뭐라고 줬어? Q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주면 척 봐도 뭐야? 이 메넬라스 정리처럼 메넬라스가 아니죠. 체바 정리처럼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잘 봐봐. 얘를 이제 안을 잘 들여다보면 삼각형 ABC가 있고 이렇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연장선상의 분점 이쪽 연장선상의 분점 B에서부터는 AC의 분점이 있고 그게 연장한 게 실제로 교점이 어디 생긴 거야? 여기에 세 점이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인 거야.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체반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못하는 건데. 자, 얘도 어떻게 문제를 줬냐면요. BC 대 CP가 3대 1이래. BC 대 CP가 3대 1.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그다음에 BA 대 AR. BA 대 AR. 여기가 2대 1이래. 그래 놓고 구하는 건 누군데? AQ 대 QC. AQ 대 QC. 여기 구하래요. 어렵죠? 그치?
어려운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얘도 똑같이 간다. 이번에는 기분을 바꿔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여기랑 여기 질량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랑 여기. 자, 여기 1 있고 2니까 여기 2 있고 여기 얼마 있으면 돼? 1 있으면 돼. 다음에 여기 질량이 있는 거죠. 균형점이 여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 1 있고 3, 여기 1 있으니까 여기 질량은 얼마? 3.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얘랑 얘 보는 거니까 여기가 중요하지. 여기는 얼마 질량이 있다고 보는 거지? 2, 1이 더해진 3 질량이 있다고 보는 거고, 다음에 여기는 1, 3이 더해진 얼마 질량이 있다고 보는 거야? 4의 질량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그럼 길이비가 어떻게 되니? 여기가 4구, 여기가 3 이렇게 되죠. 그치? 인덱스 한 개도 안 쓰고 풀었네. 풀 수 있다.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다. 자, 그러면 체바의 정리를 배웠으니까 단짝 친구인 누구를 배워야겠어? 메넬라우스 정리를 배워야겠죠. 자, 메넬라우스 정리도요. 아까 체바 처음 한 것처럼 선생님이 약간 비호감으로 시작을 해서 호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비호감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바 정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 직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였잖아요. 메넬라우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의 한쪽에 연장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A, B, C 정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중요한데 메넬라우스 아마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메넬라우스는 정점 ABC를 가지는 삼각형과 얘를 가로지르는 직선 L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래야 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직선 L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면 선생님이 아까 쓴 것처럼 자, 요거 A, B, C 요 동그라미 A, B, C는 뭐예요? 얘는 정점이에요. 다음에 직선 L이 뚫고 지나가면서 자, 이렇게 선분 위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분점이 생길 수도 있고, 특이한 것은 아까 체바에서도 했었죠? 연장선상에 분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지? 일단 나누긴 하는 거야, 그래도.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P, Q, R. 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P, Q, R.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분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메넬라우스는 어떤 비호감적인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한 거죠. PC의 길이 분의 BP의 길이 곱하기 QA 길이분의 QC 길이 곱하기 BR 길이분의 AR 길이를 곱했더니 얘가 얼마가 되었다? 1이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호감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체바만큼이나 비호감적인데 생긴 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배워요. 정점, 분점. 그죠? 분점 아니지. 분점, 정점이지. 분점, 정점, 분점, 정점, 분점, 정점. 이렇게. 그치? 요게 같은 분자 분모의 한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다음에 분점, 여기가 중요해. 분점, 이쪽 정점이 아니고 저쪽 정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BP 길이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었을 때도 얘가 1이 된다. 오호. 얘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지? 균형이 잡힌다라는 얘기야. 근데 체바는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넓이, 등적 변형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가서 그래 처음에 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쉽게 만들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쉽게 만들어 주겠지. 만들어 줄 건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배웠어요. 이미 배웠다라는 게 그 균형 잡는 거에 있어서는 체바의 정리 이용하는 거랑 똑같아. 생긴 것만 다른 것이 똑같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는 게 이제
선생님 아까 계속 강조했죠. 평행선 쪽을 공부를 똑바로 하고 오셔야 된다. 그래야 이거 이해가 된다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증명을 두 가지로 할 거야.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되게 미안한데 두 가지가 다 비호감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알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이 좀 뭐라 그럴까? 그나마 마지막 하나 자비를 베풀자면요.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무게중심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막 엄청 길거든요. 그거는 안 했어.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보고 넘어가도 돼. 자, 증명 하나는 이제 평행선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평행선의 길이 b 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따지고 보면 증명 2도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얘는 조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기는 할 텐데,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저거를 굳이 왜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저게 저렇게 되는지 어떻게 발견을 한 거지? 그냥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여기가 P, Q, R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직선이 뭐예요? 여전히 L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얘랑 얘랑 평행해. 그리고 얘 인덱스를 T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평행선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길이의 B가 일정에 간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평행하니까 요거 BC, CP, 이제 는 누구랑 같아? BD, DR과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 원리를 이용하면 잘 봐봐. BP 길이 있죠, 여기 BP. 그치? BP 길이에 대해서 PC 길이, 여기 길이. 그치? 그럼 여기 평행선 있으니까 BP 길이에 해당되는 건 누구랑 같아야 돼? BR과 같아야 돼. 그러니까는 BR 대 DR 이렇게 가야 될 거야. 여기까지 썼는데 이미 보기 싫지? 봐야 돼. 선생님 지금 본 거 뭐 본 거야? 이것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한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분수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 뒤에 있는 걸 다 분모로 내려볼까?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러면은 PC 대 BP라고 하는 게 누구랑 같아야 돼? DR 대 BR 이래도 될 거야. 이해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AQ는 이겁니다. AQ 대 QC는 이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AQ, QC야. 이거 평행이니까 누구랑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돼. 그죠? 여기서 지금 뭔가 틱 떠올랐어? 지금 아까 DR 한 거랑 요거 한 거랑 길이 비었더니 길이가 같지? 분자분 못 걸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지워지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Q 대 QC에 해당되는 거는 누가 돼야 돼? AR 대 RD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할까? 얘는 앞에 거를 뒤로 내려보자. 왜냐면 엇갈려 내려가야 어떻게 되니까? 지워지니까. 그지?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얘를 밑으로 내려서 비율을 만들었다면 얘를 밑으로 내려보자는 거지. AQ 분의 QC가 AR 길이분의 RD. 자,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한 가지 트릭을 쓰는 거야. 어떻게 트릭을 쓰느냐? 봐봐. 여기서 보게 되면 PC분의 BP가 있고 곱하기 QA 분의 QC가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지. 요거 두 개 얘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A 대 QC, PC의 BR 있잖아. 그지? 근데 요거 없죠? 요거를 같이 그냥 한번 써줘보자. BR분의 AR 이렇게 써줬어. 자, 그러면 자,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요거를 이걸로 스위치. 그럼 어떻게 돼? DR분의 BR 곱하기. 자, 이거는 누구랑 스위치? AR분의 RD에다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값을 곱해줘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곱해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BR, RD, AR 곱해주니까 이 값이 얼마야?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미안합니다. 인덱스 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평행선 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자, 이거보다 이제 조금 글쎄요. 고급스럽다 그래도 되나? 고급스럽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증명 2번. 증명 2번에서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똑같아요. 평행선의 길이 b인데 평행선 이게 말 그대로 뭐기 때문에 비율이거든요.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 연산을 할 때 좀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용이하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정사형 뭐 이런 것도 배우기는 할 텐데 비율이기 때문에 평행선으로 옮겨서 한쪽에서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이 연산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봐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거 보게 되면 그리고 뭘 볼 수 있느냐? 이제 비율 값에 대해서 조금 눈으로 보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막 이것 대 이거 힘들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잘 봐.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를 보게 되면 조금 길이 값이 쟤랑 길이 비율이 같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잘 보시는데 얘는 그림을 엄청 잘 그려야 돼. 그래서 부담이 엄청 돼. 여기 A, B, 여기가 C가 있고 자, 이거 뭐 한 건지 알겠죠? 이게 뭐 한 거냐면 삼각형 ABC가 있어. 그리고 하나가 연장되고 요게 직선 L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치고 들어온 거지. 요렇게 치고 들어오잖아. 그치? 치고 들어오는 게 요렇게 잡힌 거야. 선생님이 지금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얘를 요렇게 돌렸어. 돌려서 어떻게 돌린 거냐? 직선 L이 요게 직선 L이에요. 요 직선 L이 내가 보고자 하는 비율의 스크린에 수직이 되게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분점이 어떻게 잡히느냐? 분점이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 이렇게 해서 요게 다 분점이잖아요. 자르는 점, 직선이. 이거는 외곽으로 자르는 점이고, 그치? 자르게 됐을 때 얘가 일직선상에 존재해서 한 점으로 꽂혀,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선생님 그냥 인덱스를 5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는 거냐?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이쪽에서 쳐다볼 거야. 여기 눈이 있어. 이쪽 쳐다볼 거야. 빛이 온다 생각해봐. 자, 그러면 여기 A점이 이렇게 와서 여기 꽂힐 거고 C점이 이렇게 꽂힐 거고 C점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 D라고 인덱스도 해볼게.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쓰기 편하게 하려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은 기하 선생인데 왜 드르륵 못해요? 연습을 안 해서요. 연습하면 잘 될까요? 그 연습할 시간이 아깝지 않나? 왜냐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몇 초 줄인다고. 이제. 선생님 되게 게을르시네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잡다한 기술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림 잘 못 그리고요. 원 잘 못 그리고요. 드르륵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귀에 그냥 쏙 박히게 설명만 잘해주면은 강사로서 할 일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너무 흠잡지 마시고 이제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오게 되는 거 다 수직으로 꽂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보는 거야. 뭘 보느냐? 자, 이제 여기 컨셉이 중요해. 얘가 이거 다음에 요거 한마디로 요거 세 개가 뭐예요? 평행선이야. 맞지? 평행선이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자, XB 보여요? XB 대 XA 비율을 생각해 봐요. 근데 얘가 지금 요거 잘 안 보이니까 더 연장해 줄게. 세 개의 평행선에 어떻게 되어 있니? 걸려 있지. 그지? 그럼 누구 비율과 같을 거야? 요 비율이 여기 봐봐. 일자로 서 있는 AX 비율이 그러니까 AX 대 XB 요거 대 요거야. 그지? 그 비율이 A'5 대 OB'B로 보일 거야. 같은 평행선상에서 비율이 같다잖아.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평이 같다잖아. 그치? 근데 얘가 한쪽으로 보이게 되니까 그럼 잘 봐봐. 지금 AX에 해당되는 비율이 A'5에 온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AZ에 오는 비율도 어떻게 될까?
같은 비율로 잡히지 않을까? 한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는 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서로 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비율을 돌아가면서 보는 거야, 삼각형에서. 그러면 여기 같은 비율로 잡히는 것이 서로 상쇄되는 게 어떻게 될까? 눈으로 보이게 되겠지. 그치? 자, 차근차근 해보자. 자, 일단 자 XB라고 하는 거 볼까요? XB. XB분의 AX.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이것 대 이거. 그치? 이거 비율이 누구랑 같아요? 여기랑 같아요. 맞지? 자, 그럼 써볼게. 너무 많이 쓴다고 비호감이라고 하지 마. A 프라임 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의 비율은 색깔을 다르게 해야겠죠? 선생님 색깔 너무 많이 썼나 봐. 자, YC에 해당되는 거에 BY 비율. YC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BY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거 선생님 무슨 비율 잡는 거 같니? 요거 비율 잡는 거잖아, 그지? 잘 안 보이나? 요거 비율, 그지? 이건 아직 안 잡았어. 이거는 연장선으로 가야 되니까 이 비율은 아직 안 잡은 거야. 요거 잡은 거야. 잘 모르겠다. 돌려서 봐. 그린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 때 요거 비율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YC는 누구랑 같아? 50 프라임. 다음에 BY 여기는 OB 프라임. 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마지막. 여기가 좀 중요하지. ZA가 뭐야? 선생님이 여기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그럼 위엔 누구 거 같아? Z? C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ZA 분의 ZC. 이것도 또 강의 보면서 선생님 Z가 뭐예요? 이럴라나? 영어 발음이 선생님 좀 구려.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을 거야? O A 프라임 분의 O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럼 볼까?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맨 처음에 메넬라우스 정리 나와 있는 대로 선생님이 잡은 거거든요. 그게 어디야? 요 왼쪽 애들이야. 왼쪽 애들을 다 곱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니? A 프라임 O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죠. 그지? 얘랑 지워지네.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여전히 모인 걸 볼 수 있어. 1이 나오는 걸, 균형이 잡힌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증명인데 뭘 보고 싶게 해준 거냐면 평행선에 의해서 선분의 길이를 보고 싶을 때는 도형 자체 내에서 보는 것도 물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잘 보이면 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비율값이기 때문에 굳이 그 비율값을 비교해서 볼 때는 한쪽으로 보기 편하게 몰아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같은 비율상으로 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좀 잘 써먹지 않을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잘 써먹긴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체바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모양이 조금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못 본다 그랬죠. 그치? 체바 메넬라우스 같은 경우에도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아까 저 기본적인 세팅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세팅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봐봐. 정점 있고 분점. 근데 이쪽 분점이 무슨 분점이야? 외분이죠.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체바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개, 분점, 정점을 이은 직선이 세 개가 한 점에서 모인다가 핵심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점이 한 직선이 자른 분점이기 때문에 분점이 어디에 있다? 분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가 중요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만 있느냐? 아니야. 또 모양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점이 한 직선상에 또 존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연장 해볼게. 그치?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보이니? 으악, 이거 연장선. 그러면 이것도 외분점, 이것도 외분점. 똑같이 분점이지만 어떻게 생겨 먹었어?
같은 직선상의 존재를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맨델라우스 정리가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야. 똑같이 분점, 정점, 분점, 점점 잡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얘 같은 경우에는 뭐처럼 보이냐면 그림 전체 모양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잘려 있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요거 없다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마치 가위 모양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애들이 그냥 맨델라우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자르고 할선을 자르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특이해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열심히 지워요.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메넬라우스 정리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제 몇 개를 봐야겠죠. 이게 잠깐 화면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문제에 정확하게 딱 적용을 해서 풀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뭐를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무기로 알고 있고 그 무기를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잘 쓸 수 있게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차근차근 좀 해보도록 하죠. 거기서 선생님이 예제 3번을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보면요. 딱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들어와서 여기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는 뭐라고 줬느냐? BP,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점, 요 P라고 하는 점 있죠. P라고 하는 점을 여기 BC라는 점에 5대 1 내분이 아니고 무슨 점? 외분점이래. 외분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5고요. 요게 1이 되는 거야. 말되죠?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또 되게 잘못 그렸네. 괜찮아. R이라는 점은 A, B의 뭐래요? 중점이래. 이것 대 이것은 얼마야? 1대 1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뭐 구하라고 할까? AQ 대 QC 이렇게 구하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일단 비호감 방법을 써보도록 합시다. 비호감 방법. 선생님도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숨이 턱 막혀요. 자, CP 1 분의 BP 5 곱하기 QA 우리가 QA 분의 QC 그리고 선생님도요 이거 하다가 인덱스 막 엉겨가지고요 답 이상하게 나오고 이런 거 많습니다. 하려면 연습 똑바로 해야 돼. 이럴 때가 제일 좋죠. 왜? 어차피 1분의 1이야. 좋다. 이게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따라서 QA분의 QC 값이 얼마면 되니? 5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 5가 되면 되겠네. 해서 비율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여기서도 잠깐 설명을 하고 합시다.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체바 정리와의 연관성. 잠시만요. 제가 좀 필기가 많아서 그래도 오늘은 되게 신기하게 예전에는 한 번씩 필기를 하다 보면 분필이 꼭 깨져요. 되게 촬영 끊고 또 가가지고 이거 갈고 막 이랬는데 오늘 한 번도 안 깨져. 분필이 좋은가 봐요. 물 조금만 먹으면 이거 엄청 잘 깨지거든요. 자, 체바 정리의 연관성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키운형 한마디로 질점 해석 해서 두 개를 봐야 돼. 원래 이게 메넬라우스 정리하고요 체바 정리가 동시에 나와요. 문제에서 선생님도 교재 뒤에 넣어놓긴 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쓰이게 되는 거. 자, 여기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선생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를 봅시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좀 힐링된다고 하던데 스트레스 받는 친구도 많긴 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잘 쳐다보면요 그냥 요 삼각형 내에서 요 지금 삼각형 우리가 정점으로 보고 있는 이 삼각형 ABC 요 삼각형 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그냥 외분점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메넬라우스랑 체바 정리가 어떻게 얽혀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얽혀 들어가요.
얘가 지금 외분점처럼 보이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어? 새로운 삼각형을 구성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삼각형 A, B, P가 뭐가 돼요?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이 되고 정점이 돼요. 얘가 순간. 정점, 분점, 정점, 분점. 아까 누구랑 비슷하지? 체바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그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것 대 이거 비율까지도 구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삼각형에서 체바가 아까 어떻게 쓰였어요? 체바가 선생님 지금 그림 그리는 게 다 무슨 정삼각형처럼 나오는데 막 이렇게 생긴 거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 삼각형에서 거꾸로 자, 봐봐. 내가 손을 더럽힐게. 이렇게 지어져 있다 생각해봐. 이렇게. 그렇죠? 그럼 메넬라우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외곽의 두 개의 비율을 뭔가 줘. 이렇게. 그렇죠? 그럼 누구 구할 수 있어? 자, 봐봐. 이거 없으면 누구라고? 메넬라우스라고. 그러니까 안쪽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되지, 거꾸로. 그죠? 또 여기 안쪽 비율을 알고 있어. 그치? 그럼 거꾸로 메넬라우스로 바깥쪽 비율도 알 수 있게 되니까 이쪽 바깥쪽 두 개 알고 있으면은 이쪽도 알죠.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 분할된 거에 비율을 두 개를 쓰게 되면 안쪽 비율, 바깥쪽 비율을 한꺼번에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뒤에 문제 풀면서 그거는 오늘 강의에서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균형 질점 해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요. 똑같은 얘기가 된다니까. 그럼 저거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자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자,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P, Q, R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가 많이 안 좋아. 이 길이 이건 좀 양심상 안 되겠다. 같아야 되는데. 자, 노력했어요 그래도. 자, 여기가 1대 1. 다음에 여기가 저기가 5대 1이잖아요. 5대 1. 5대 1을 내가 어떻게 써도 될까?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거 길이가 아닙니다. 비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면 비율이니까 또 이것도 칠판 쓴 거 보고 또 오해할까 봐. 자, 비율입니다. 숫자가 아니야. 자, 구하는 게 지금 어디야?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거로 생각을 하면 자, 여기 아까처럼 똑같아. 여기가 1대 1이니까 질량이 1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얘랑 4대 1이니까 자, 요렇게 여기 질량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얼마 있는 거야? 4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균형점에는 4, 1 더해지니까 얼마 있어? 5 있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연결한 거는 여기가 5고 여기가 얼마면 돼? 1이면 되겠죠. 네, 똑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쓸 수 있고 자, 체바 넘어가 봅시다. 선생님 아까 조금 전에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걷어 내가. 이렇게 걷어.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요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렇지?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 비율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4대 1 이렇게 구하는 거죠. 4, 1에 여기도 얼마 있는 거지? 5 있는 거지. 여기 균형점 상에는 5, 1이니까 여기 대 여기도 얼마야? 1대 5 이런 것까지도 바로바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 이 질점 해석을 잘 모를 때는 질점 해석이라는 게 그게 뭐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질량으로 해석하는 거를 만약에 모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잘 봐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못 썼어요. 메넬라우스 한번 썼죠. 인덱스 비호감이지. 이 상태에서 다시 1로 넘어올라 그러면은 이거 치고 인덱스 한번 더 써야 돼 저거. 그렇지? 거기서 실수 안 할까?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이런 식으로 균형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빨리빨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체바 메넬라우스 배우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막 비호감으로 써줬던 거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못 해먹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뭐 선생님 아까 써준 것처럼 경시 과정이라고 막 엄청난 상위 과정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으로 다 유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좀 웃픈 얘기인데 웃기면서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중등 1, 2, 3학년 때 배우면 논진기하가 다 배운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논진기하 안 해요. 해석기하라고 좌표평면상에서 올려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진기하를 다 배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뭐 상위로 뭘 가던 간에 막 엄청난 정리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중3 때 이미 다 배워. 그러니까 영재 입시 문제로도 그 기하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내더라도 교과 내인 거야. 왜? 그걸 응용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게 두 가지 파트가 있죠. 하나가 기하 파트고요. 하나가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소인수 분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쉬운 파트 같지만 그게 정수의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뭐 나와? 정수로 많이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오더라도 뭔가 소위 딴지를 걸기 힘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좀 지우면서 얘기할 걸. 시간을 좀 버렸네. 하지만 선생님이 원래대로라면요, 그 연습 4의 내용이 있는데 연습 4 해야죠. 네, 해야죠. 연습 4 예제 문제를 선생님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이거 이제 메넬라우스 저렇게 인덱스 안 써 그냥 바로 득점에서로 빡빡빡빡 풀고 넘어갈게. 같이 보세요.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하기는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선생님 아까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애들이 체바 메넬라우스를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잘 못 쓰는 이유가 어느 게 정점이고 어느 게 분점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어느 비율을 갖다 써야 될지를 잘 모른다 그랬죠. 선생님은 교재 내에서는 인덱스를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어느 게 정점이고 어느 게 분점이다 이런 걸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삼각형 ABC 정점이 이거고 다음에 자르고 지나가는 한 직선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얘가 뭐가 되는 거고 한 직선상에 있는 분점이 되는 거고, 다음에 요게 정점이 되니까 공식을 쓰더라도 똑바로 쓸 수가 있어. 이제 자, 문제상에서는 이제 뭐라고 줬냐면 AB 대 BR이 2대 1.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1. 다음에 AQ 대 QC가 3대 2. 자,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됐고, 구하는 거는 누구야? BP 대 PC니까 여기네요. 요거. 자, 이것도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빨리빨리 끝내고 싶죠? 이제 너무 오래 했어, 그지? 자, 여기가 여기 2 있고 여기 1 있고 여기 얼마 있어? 3 있어. 1, 3 여기 얼마 있어? 2분의 3 있어, 그지? 그래야 3 같으니까. 그럼 3하고 2분의 3이니까 얼마야? 2가 1로 넘어가면 6대 3이니까 2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6, 여기가 3 있으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1번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그 외분점으로 그게 메넬라우스 정리 기본형처럼 안 생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 거 있죠. 그게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아, 2번 문제 그리기가 선생님 좀 보기 좋게는 아닌데. 자, 여기가 A, B, C 있고 일부러 순서를 맞춰서 그려주는 거야. 이거 연장선 있고 이거 연장선 있고 다음에 여기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 이렇게 된 상태고, 문제에서 BC 대 CP가 1대 1, BC 대 CP, 오 비슷해 이번에. 여기가 1대 1, 다음에 QA 대 AC, QA 대 AC 여기가 얼마? 2 대 3. 자, 구하는 건 어디? 구하는 건 RA 대 AB, RA 대 A, 잠시만요. AR이겠지? RA 대 AR. 자,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빨리 가봅시다. 자, 1대 1이니까 여기 1, 여기 1, 여기는 얼마? 2 있어요. 그쵸? 다음에 여기가 2, 3이니까 이쪽에 얼마 있는 거랑 똑같아? 3 있는 거랑 똑같아. 1, 3 있으니까 여기 얼마 있을까요? 4 있겠죠? 답은 여기가 1대 4다라고 쉽게 구해낼 수가 있다. 자, 3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체바 메넬라우스
동시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D가 있고 이렇게 해서 E가 있고 이건 체바에서 봤던 문제 유형, 그러니까 세팅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지? 오히려 여기가 4구, 여기가 3, 여기가 2대 1.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체바 같은 경우에 어디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 바깥쪽 구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메넬라우스 쓰는 거니까 이거 안쪽 구하라고 하겠지. 이것 또는 이거 구하라고 하겠지. 구하는 게 아이고 그렇네요. 선생님이 성급했네. 이거 구하라고 했네요. 어차피 안쪽 구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빨리 갑시다.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에 3 있고요. 2, 3은 6이니까 여기 4분의 6이면 숫자가 겹치는데 2분의 3이면 돼요. 그쵸? 그럼 2분의 3, 3이니까 3대 6이니까 2대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무 빨랐어요? 안 빨라.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은 조금 더 내용이 쉽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 수업의 마지막 뭐예요? 체바 메넬라우스 혼합 사용.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근데 앞에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근데 얘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한번 그 기호감 인덱스를 한번 써서 할게요. 한번 둘 다 연습은 해보긴 해야겠잖아. A, B, C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D, E, F 다음에 여기가 G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F 대 FB가 3대 2, AF 대 FB 여기가 3, 여기가 2, 다음에 AG 대 GD가 5대 2, AG 대 GD 여기죠. 여기가 5, 여기가 2 이렇게 되었을 때 구하는 게 누구예요? A2 대 EC, A2 대 EC야. 자, 봐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까 한 말을 잘 떠올려야 돼. 자, 요번에는 바깥쪽 하나 줬고 안쪽 하나 줬어. 그래도 구하는 건 어디야? 바깥쪽이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깥쪽, 안쪽 하나 아니까 메넬라우스 써서 누구를 구해버리면 돼? 이쪽을 구해버리면 그죠? 그때는 바깥쪽 2개 있으니까 체바 써서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메넬라우스 쓰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도대체 누가 정점이고 누가 분점인지 봐야 돼.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제 누가 분점이고 누가 정점인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삼각형이 요게 정점 삼각형이고 분점이 이렇게 치고 들어왔다.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내분, 여기 내분, 여기 외분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게 되죠. 뭔 소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분점이니까 CD 분의 이렇게 가야지. BC 곱하기 다음에 이쪽입니다. AG 분의 DG 곱하기 이쪽 FB 분의 AF가 1이 되는 거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네요. CD분의 BC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에 AG분의 DG 여기가 5분의 2고요. FB 여기가 2분의 3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분의 3이죠.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야? 거꾸로 3분의 5여야 1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BC가 얼마고 여기가 전체가 5에 해당되는 거고 CD가 3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2에 해당되는 거겠네. 말 되죠? 자, 그럼 요번에 여기 2개, 여기 2개 아는데 선생님이 무조건 막 문제 풀지 말라 그랬지. 잘 보면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나만 보여?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도 2대 3, 여기도 2대 3이네. 분점이 나뉘어진 게. 그죠? 이거 1대 1이겠다 안 봐도. 그치? 근데 체바를 써야 하니까 체바를 써봅시다. 체바를 쓰면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A2분의 2C 곱하기 2분의 3 이게 얼마면 돼? 1이면 돼. 선생님 말했죠? 안 봐도 얼마야? 1대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질점 해석이 똑바로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인덱스 두 번 써야 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분자 분모 바뀌어 나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틀려 나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심지어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아. 같은 건데 다 왔어. 다 왔어. 꼬박꼬박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 왔어요. 마지막 보세요. 자, A, B, C가 있고 똑같은 건데 이건 이제 마지막 피날레니까 니네가 좀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좀. 같이 한 번만 지금껏 그냥 눈으로 보고만 따라왔다면 한 번만 같이 따라해봐. 자, 여기 3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5예요. 그렇죠? 자, 이제 다 잡아가는 거야. 어떻게 잡아가느냐? 자, 여기가 그러면 3, 여기 2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렇죠? 3이 그럼 여기 얼마짜리 있다고? 5짜리 있다고. 여기 2, 5, 10이니까 여기도 얼마 있어야 될까? 5 있어야겠죠. 가운데 5 있으니까 여기 3 있으니까 여기 얼마짜리 있으면 될까? 2 있으면 되겠네. 여기가 2 같으니까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될까? 같겠네. 1대 1. 그지? 하나 더 갈까? 여기 대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2, 4 들어와 있으니까 3, 4니까 여기가 4대 3. 이것도 구했고요. 하나 더 갈까? 이것 대 이거 얼마예요? 여기 5 있고 여기 있으니까 2대 5 하면 전체 다 구했죠. 그렇죠? 자, 이제 긴 시간 동안 체바랑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경시라고 하는 거를 소위 경시라고 저는 경시라고 별로 생각하지만 않지만 하는 거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대했던 어찌 보면 첫 번째 사안일까요? 이런 어려운 이론인데 그거를 되게 단순하게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삼각형이 균형이 잡힌 상태, 마치 뭐처럼 무게중심처럼 라고 생각하면 체바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형식, 한마디로 질량이 놓여있는 형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인덱스한 것보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연습을 안 해서 틀리면 될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하면은 이거 금방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원리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증명도 따라 해보고 다음에 인덱스 써가지고 한 번 더 구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질점 해석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고 해서 연습 문제하고 예제 똑바로 쫓아오신 후에 반드시 뒤에 그 B단계, A단계 종합문제 풀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했는데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